한정 승인을 하셨다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본모 위텐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법원에서 소장이나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이런 서류들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사후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데 이런 법원에서 온 서류들이 나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법원에서 이런 소장이나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으셨다라면은 답변서를 제출한다든지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대응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끝난 건지 그 의미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법원에서 어떤 돌아가신 분 채무와 관련해서 서류를 받으셨을 때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속포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에서 아예 빠진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라면은 그 소장에 내가 들어있는지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그 받으신 소장에 상속포기 하신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반드시 답변서 제출하셔서 나는 상속포기했으니 상속인이 아니라서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원고가 이 피고에서 상속포기 하신 분들을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빠졌다라면은 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원고가 피고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면은 법원이 결국에는 이 상속포기 하신 분들은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그 판결에서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셨다. 승계집행문에서 상속포기 하신 분들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하신 분들이 그 집행문상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내가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상속포기 하신 분들이 빠져 있다라면은 이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신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셨다. 만약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망 누구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청구 취지에 들어있다라면은 애초에 한정 승인 취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한정 승인의 심판을 받은 취지대로 판결을 한다라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원고가 상속인의 한정 승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 승인 취지를 반영해서 청구 취지를 작성해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한정 승인 취지대로 소장 청구 취지가 맞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리 우리 쪽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다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판결을 한다라면은 혹시라도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제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승계집행문이 왔는데 거기에 망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허가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이런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승계집행문은 애초에 한정승인 취지대로 맞게끔 나온 승계집행문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집행문에 망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허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가 돼 있으면 그 집행문으로 채권자는 돌아가신 분 재산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 민사법원이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내어줄 때 별도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되면서 법원에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내어주기 전에 반드시 그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에 한정 승인을 했다라면은 이런 문구를 집행문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하셨다라면은 법원에서도
한정 승인 취지대로 집행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기재가 돼서 아무런 이런 문구 제약 없이 집행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문을 받게 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법원에서 어떤 소장이나 승계 집행문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정 승인을 하셨다라면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상속 포기를 하셨다라면은 피고의 또는 승계 집행문상에 이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문구가 잘 들어가 있다라면은 내가 한정 승인한 대로 방어가 잘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받으셨다라면은 한정 승인 취지에 따라서 맞게 방어가 잘 된 것입니다. 가끔 여기에 이제 어쨌든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돈 갚으라는 판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한정 승인이 원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아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한정 승인 상속 포기 하신 것과 그리고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소장이나 승계 집행문 받으셨을 때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서류 받으시는 게 있다라면은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게 문의를 하셔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상속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